아, 여기 스님, 제가 대한 스님을 찾아왔는데. 대한 스님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보여드리죠. 예. 제가 대한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자연을 담은 음식인 사찰 음식은 사계절 자연 밥상입니다. 어느 음식보다도 건강식인 사찰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스님이 있는데요. 대한 스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동행 지금 시작합니다. 푸른 산천이 고개를 드는 계절, 김옥원 한의사가 길을 나섭니다. 산이 좋다, 물이 좋다, 사람이 좋다. 야, 지리산 산청에 사찰 음식을 연구한다는 대한 스님이 계신다는데, 자, 대한 스님 어디 계십니까? 자, 출발! 예부터 산음이라 해서 지리산의 정기를 가득 받은 산청 동쪽 끝자락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대한 스님이라고. 대한 스님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보여드리죠. 예. 제가 대한입니다. 나눔과 비움의 식탁을 만드는 사찰 음식의 대가 대한 스님입니다. 이 장떡이 지금 한 100여 개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유, 큰 절은 더 많습니다. 조그마한 절이니까 장독이 적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효소도 있고 뭐 송차라 그러죠. 솔잎차. 절에 이렇게 많은 장류라든가 아니면 효소들이 필요합니까? 그 사찰 음식점 인사동에 네. 그거 운영을 할 때 한 7년 했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맛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더 이상을 쓸 수밖에 없어서 많이 담았죠. 보실래요? 색깔이 참 좋네요. 야, 많이 구수하네요, 이게. 여기가 남양이잖아요. 네. 바람도 이렇게 좋죠. 이 장이 좋으려면 네. 장독도 좋고 바람 좋고 햇볕 좋고 물이 좋아야 돼. 이 네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죠. 특히 사찰 음식은 뭐 밖에 음식처럼 그렇게 많은 양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맛이 좋아야 되지 음식을 잘하죠. 아이고, 백초 항아리입니다. 백초 다. 향이 기가 막히죠. 아, 봄에 냉이부터 가을에 산초까지 켜켜이 넣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진해서 그렇죠.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와, 이게 100가지 약초가 다 들어가가지고 다 중화가 되기 때문에 네. 100가지 병에 다 쓰인다 이래가지고 백초. 아, 백초뿐이 아니라 몇천 가지의 식물의 기운들을 다 품고 있고 네. 또 그 땅 밑에 강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야생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효소 담은 지는 몇 년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되죠. 25년. 네. 와, 그러면 이게 효소가 네.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하셨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았지만 다른 분들 단식 프로그램 할 때 그 원기 회복을 위해서 빈속에다가 뭔가를 영향을 주는데 효소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효소를 빨리 알았고 그때부터 담기 시작했죠. 효소가 되려면 몇 년 동안? 7년, 7년 동안. 만 7년이 돼야 돼요. 당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 7년이 안 되고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수없이 벌써 5년짜리, 6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봤을 때 만 7년은 돼야만이 효소란 이름을 얻어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되네. 효소도.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음식에 양념으로 많이 쓰죠. 예. 이걸 가지고 또 장을 담기도 하고. 야, 이거 그냥 솔리파리가 그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죠. 와, 이게 솔향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 이거는. 먹고 노래 부르시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강하네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로 변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술이 한 방울 안 들어갔어도 송주가 되죠. 그래서 스님들이 드시려고 송차라는 이름으로 드시는 게 이 솔잎차 아닙니까? 파인이란 성분 자체가 항산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네. 손님 된장 들고 어디 갑니까? 아, 연잎 따라갑니다. 아, 연잎이에요? 네, 연잎 칼국수 하려면 저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연잎도 이렇게 키우십니까?
산골에 사는 사람은요 장 보러 가기가 사실 옛날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차도 많고 하지만 제가 이 꼴짝이 들어온 지가 벌써 22년인데 뭐든지 다 키워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는 모든 작업자족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네요. 그죠? 뭐 거의 두부하고 콩나물 사다 먹는 정도. 네, 나머지는 다 길러 먹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사찰 음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한 스님. 자, 연잎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밑에서 따줘야 되지 위에서만 딱 끊어버리면 그 밑에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대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하얀 진액이. 아, 막 나오네요 이제. 예, 아, 얘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예. 보시면 연뿌리하고 똑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네.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몇 개요? 6개. 왜 6개입니까? 육바람일 아닙니까? 육바람이라. 아, 그게 연관이 되네요. 그럼요. 어메 그런데 막 아이고. 쑥갓밭을 완전히 밟고 서 계셨네. 이를 어쨍. 아니, 나 풀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예? 얘 보세요. 얘가 쑥갓이에요. 꽃이 이렇게 좋아요. 아, 쑥갓꽃 본 적 없죠? 예. 야, 쑥갓꽃이 국화꽃 같네요 이게. 저쪽에 저 우엉 이파리 보세요. 꽃 폈죠? 네. 붉고족족하게. 그냥 그대로 놔둬놨네요 자연 예. 그대로. 게으른 농법입니다. 정말 이 땅은 고마운 곳이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금수암. 말 그대로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암자라는 뜻인데요. 아, 절이 그냥 아담하네요. 절보다도 저 봉우리 보세요, 선생님. 예. 소나무 서울산. 저 위에는 부처님 머리, 그 중간은 육계라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돋은 데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면상인데 부처님 형상을 닮았네요 산이. 저 터를 이제 아주 귀하다는 저 터입니다. 96년도부터 천일기도에서 3년간 기도해서 지은 건데 사실 절 지을 형편이 아니었죠. 천일기도 뭐 한 사람 앞에 그거 한 157명 시주 기도비 받아서 이것을 근근히 지어가니까 뭐 제가 인부들 밥을 해줄 수밖에 없죠. 힘들게 지으셨네요. 네. 비구니 스님은 대한 스님은 승가대학에 다니는 중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지리산에 들어왔고 천일 기도를 올리며 절집 음식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요리 강습하는 데 같은데요. 다용도로 쓰고 있죠. 네, 요리 수업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 오시면 맛있는 것도 만들고 셰프들이 하는 그런 아일랜드 식당? 네, 아일랜드 식당. 많은 사람들이 절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냐? 저는 하는 말이 산골에 사는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친환경으로 수확한 재료만을 고집하는 대한 스님. 이 꼭지 부분은 좀 질기기 때문에 떼내고요. 이게 이제 연잎이 들어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연잎을 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맛자를 써서. 예. 밀가루가 성분이 차기 때문에 소화에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잎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좋아요. 소화에. 소화장애도 없어지고. 네, 네. 그렇죠. 미리 이렇게 해서 국물을 내놨어요. 그래서 포구하고 다시마를 국물을 내놨어요. 잡숴보세요. 아, 이거 좀 좋은데요. 담백하게 좋은데요. 밖에서는 멸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마른 포구버섯하고 건 다시마 아, 두 그 가지. 두 개만 넣는데 이렇게. 예, 그것을 한 7분만 끓여서 건져내고 직간장을 좀 넣어서 끓이면 돼요. 요즘에 뭐 힐링 음식이다. 엘빙에서 이제 힐링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힐링이란 게 뭐예요? 행복감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단순히 뭐 몸에 좋고 이게 아니라 아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렇죠. 예. 그런 먹고 상태가 나서 돼야 행복하고. 되죠. 예. 호박은요 예. 왜 좋은지 아시죠? 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호박은 이뇨작용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소화도 도와주고 그러면 소화력도 좋아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 껍데기가 맛있어요? 알맹이가 맛있어요? 껍데기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가? 예. 그런데 저희가 예. 보면 동의보감에도 그렇고요. 이 호박은 C가 레시틴 성분이 많아서 어린이들 두뇌 개발에 좋거든요. 이 호박에 이렇게 만지면 미끌미끌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가지, 호박, 오이에 다 있거든요. 예. 이 성분이 우리의 몸의 열기를 몸에서 약간 차단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라 그래요. 아, 여름 채소가 좋은 이유?
이 열기를 조금씩 몸을 서늘하게 예, 해주는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피도 부분이 맑게 있죠.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 백년을 제가 잘 해서 이걸 또 어디에 사용하는 건데? 수제부에다가 제가 멋있게 아, 하나 띄워줄 거예요. 아무리 수제비 하나 하는데 이 연꽃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채소를 가지고 가장 우아하게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찰 음식이 살아남으려면 바깥 음식과 경쟁을 하는데 독창성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음식이 바깥 걸 모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는. 왜냐면 이거는 정신적인 지주거든. 왜? 가장 오래된 음식이니까, 사찰 음식이. 예. 그죠? 이 땅의 불교가 1700년 역사 속에서 이 음식이 태동을 했는데 어떤 음식이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매년 정월 스님이 직접 만드는 이 정월장 또한 빠질 수 없는 귀한 재료. 저희가 이제 장마철에는 이런 국수 종류에다가 된장을 넣어서 먹어요. 식중독이나 배탈 나지 말라고. 이제 저리 그간에 불불불. 예, 예. 스님의 식탁엔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열매, 꽃까지 모든 것을 한 상에 담습니다. 무분별한 재료를 쓰지 않고 생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조화로운 밥상. 이렇게 스님이 개발한 사찰 음식만도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찰 음식을 현대인에 맞게 변형하고 맛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스님의 신조. 수제비가 엄청 부드럽네요. 스님, 수제비가 하나 먹는데 네. 이게 뭐 상이 이렇게 또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네. 뭐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거 보니까 예술입니다. 네. 그렇게 그건 너무 가찬이고요. 저는 이제 이 식재료들이 이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잖아요. 각자 다 색깔을 품고 있고 네. 아까 우리가 밭에서 쑥갓이 꽃을 피우지 않았으면 근성이 노란색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잎으로 볼 때는 쑥갓이 녹색이지만 제가 품고 있는 것은 황색이잖아요. 그럼 쟤는 모카토금수 중에서 제가 품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황색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알타리무 하나, 뭐 이렇게 가지 하나도 제각기 자기 품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잘 펼쳐줘야만이 가치가 있죠, 음식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음식을 화려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색소를 섞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음식으로 내는 거죠. 대한 스님의 음식은 오로지 제철 재료들을 사용해 모든 식물의 약성을 최대한 살린 약선 요리이기도 한데요. 자연 친화적인 웰빙 음식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죠. 바구니 들고 어딜 가십니까? 죽순 캐러 갑시다. 사람이 발길이 안 닿으니까. 아름다움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푸근함이 있는 금수암 뒤편엔 스님의 자연 식재료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저거. 저기요, 저거. 네, 꺾으셔요. 거기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오, 야, 실하죠? 실하네, 실해 이게. 네. 모든 걸 넉넉하게 내어주는 드넓은 자연 창고를 거침없이 누비는 대한 스님인데요. 3개. 야, 스님 완전 이거 대밭을 거침없이 다니시네요. 뭐 거침까지는 그렇고 필요하니까. 스님 대단해요. 완전히 그냥 한마디 다람쥐처럼 그냥 대밭을 다 움직이시네요. 죽순 안녕하십니까, 죽순님. 반갑습니다. 보다 놓으면 아차차. 아, 스님 조심하십시오. 네. 아, 큰 거 따셨네요. 자, 산사의 음식은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밥상을 차립니다. 계절 중 가장 순환의 기운이 아름다운 요즘 같은 계절. 자연이 때 맞춰주는 대한 스님만의 특별한 식재료는 죽순입니다. 식재료 구하는 게 이 산 근처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복인데 제가 이렇게 음식에 관심을 갖고 둘러보니까 철마다 다 채취할 게 많아요. 근데 스님 아니 이제 혹시 네.
식재료들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부족할 때는 안 해먹죠. 그렇습니까? 네, 안 해먹죠. 직접 해서 먹는 것은 그때 그것을 때가 지나면 못 먹기 때문에 해먹는 거지 없으면 많은 거죠. 그럼 완전히 네. 스님 하는 그 사찰 음식은 완전 제철 음식이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수박, 참외, 오이 안 먹고 여름에는 이제 그런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좋죠. 그래서 근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행법을 네. 어떤 걸 수행법을 하십니까? 우리가 수행 아닌 게 없어요. 네.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네. 체전밭 일구는 거, 이렇게 채집하는 거 모든 게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 아닌 게 없고 또 이런 게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하면 그게 하나의 명상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행동 명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 선생님이 환자들 보고 약 짓는 것도 행동 명상. 아하. 그죠?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 명상.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성 없는 게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깨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해서 즐겁고 좋다. 예. 제가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마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야, 스님, 대한 스님 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다 있어요. 모두 다 알아차리지를 못할 뿐이죠.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지혜까지 키워주는 상차림.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자체가 공심의 실천이고 수행이라는 대한 스님의 음식에는 존중과 배려,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좀 벗겨주세요. 이거 제통밥 같습니까? 예. 이것은 짜게만 안 돼서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 보름에 걸쳐 솟아나는 죽수는 그때마다 맛이 달라 다른 조리법으로 사용된다는데요. 저처럼 다 속살이 나. 어디까지 이렇게? 아,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요. 귀한 밥이죠. 귀한 밥이네요. 네. 이 대통이 이마이 큰데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선생님 불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불도 살려야지, 이거 돼야지. 선생님 제가 애람되게 잔소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불이 저렇게 안으로 가면 저 기둥으로 다 나버려요. 솥단지 가운데로 불이 와야 돼요. 이렇게. 정성이 담기는 음식엔 불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그 아린 맛을 된장물에다가 자, 밥 한 수저 넣고 톨톨톨톨 털으세요. 그러면 쏠 내려가죠. 잔 넣고 콩 넣고 은행 넣고. 이거 완전 영양식인데요, 이거. 저희를 가까이 보는 분들은 좋은 건 스님들이 다 먹는다 그래요. 능이, 송이, 서기버섯에. 근데 좀 제한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죠? 가운데다 놓으세요. 쭉쭉 졸세요. 죽수는 음식의 감칠맛을 돋게 하고 풍미를 더함과 동시에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식재료라고 해요. 죽순을 이용한 대한 스님의 요리는 다양합니다. 스님만의 레시피로 만든 죽순탕과 죽순전은 여름 더위를 이길 별미이기도 한데요. 이야, 잘 익었네요. 많은 재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정갈하고 깊이 있는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밥상. 순환이 잘 되고 지속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밥상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오던 대한 스님인데요. 청아하고는 맑은 순수한 기운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딱 계절 밥상이네요. 제철 밥상입니다. 보충해야 될 것은 장아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충을 했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5가지 오미 오색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이게 들어가야지 오장육부가 좀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오미 오색 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천기 1월 성신의 기운을 다 그 변화에 우리가 다 적응하잖아요. 비가 오면 몸이 움츠러들고 그죠? 벌써 해가 쨍쨍하면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되고 그런 것을 거슬리고 살지는 않거든요. 먹는 거 역시도 그때에 맞춰서 작물이 그렇게 자라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전에 어머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10남매를 낳으셨거든요. 첫째. 아들 5, 딸 5.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식솔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그 전주역에 이제 이렇게 거지들이 많거든요. 그 시대에. 그 아침마다 밥을 먹으러 와요, 골목에. 그런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남노하고 초라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대하기를 함부로 안 대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레이상이라고 해서 일꾼들 먹는 밥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일이 상을 차려서 그 10명씩 되는 사람들 밥을 늘 차려주셨어요. 마음은 어머니 마음을 그대로 담으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한 스님은 25살에 출가해 스님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섭식에 있다는 믿음으로 30여 년을 오롯이 사찰 음식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부처님과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저는 늘 사람들에게 불교가 저를 양육해줬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잘못 살래야 살 수가 없게끔 늘 이렇게 정책, 스스로를 독려하게끔. 그래서 제가 자성에 의지해서 제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이미 부처님께서 다 시설을 해놓으신 거죠. 매일매일 맞이하는 스님의 식탁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불심을 나누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수행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작정을 하고 이제 시키시려고. 저는 누구한테 일을 해달라고 원래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자발적인 사람만 자발적이죠. 일을 시켜. 제가 자발적이죠. 우리 스님들만 살고 계시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낮부터 갈고. 안에 조금만 더 가르면 좋겠어요. 이 숫돌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옛날에 사자성어에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도끼를 갈아가지고 침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건면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아, 그리고 부처님. 초지일관 해야 되죠. 그래요. 그렇죠. 일념이 되려면 일념수식이 되려면 예. 진짜 그 정도의 그 각오와 수행력이 경험이 만들어져야만이 그게 되죠. 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신도들께서는 매일매일 수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갈고 닦으려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누가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을 이 낫을 갈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군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이것을 가는 이것이 누구인가? 이목고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 행동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 그걸 참문해 보는 거죠. 이거 하면서.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오늘도 그 수행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려줄 식탁을 차리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나섰습니다. 만드니와 먹느니의 마음이 음식을 통해 만나고 생명 존중, 친환경, 은혜의 마음으로 만들고 먹는 사찰 음식의 정신이 사찰뿐만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까지 전파되길 소망한다는 대한 스님. 그런 스님의 사찰 음식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산품이에요. 식재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찰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다 체전밭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각국을 방문해 직접 개발한 사찰 음식을 선보이며 극찬을 받기도 했던 대한 스님은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맛도 담백해지고 소금도 같이 지루함도 없이 같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신의 한수. 부처님의 말씀을 음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부처님의 불성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연 음식이 몸에 좋아, 힐링이야 이러지만 그게 어디에서 왔니? 그럼 저는 불교에서 왔다. 이 음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죠. 2일 동안 동행하면서 참 진짜 정갈하게 청초하게 그러셨어요? 예,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찰 음식이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 그렇게. 아이고 그 사찰 음식이 예, 뭐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보급돼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정신적이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예. 조금씩 전략 아니면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럼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예. 화이팅! 한 숟갈의 밥알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에 우주의 기운이 스며 있다고 말하는 대안스님.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 믿음만큼 스님은 오늘도 마음을 키우고 불심을 나누는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못 보여줍니다. 예? 이 대학교 때 장독을 계속 볼 겁니까? 갑시다. 그렇습니까? 덥습니다. 한번 묻혀보실래요? 어느 정도 쓴지? 우와, 이거 엄청 쓰네요. 어메, 그런데 막 아이고. 쑥갓밭을 완전히 밟고서 계셨네. 이를 어쨍. 아니, 나 뿌린 줄 알았어요, 여기. 예? 먹고 노래 부르시면 안 되는데.